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코로나 우려를 극복하고 현장 예배로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후 두 번째로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제5회 정기총회가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 중에 논란을 일으키며 파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자살 유가족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 마련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기총과 한교총, 한교연 등 보수 연합기관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시민사회 단체들이 논평 발표와 함께 포럼을 개최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코로나 우려를 극복하고 현장 예배로 개최됐습니다. 공의와 회복을 주제로 열린 이번 기도회에는 정교계 지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국내외 크리스천들이 함께했습니다. 취임 첫 해 기도회에 참석했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3년 만에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면으로 개최되지 못했던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2년 만에 열렸습니다. 백신 접종과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행사 참석 인원이 499명 이내까지 확대되면서 가능해진 겁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국내외 크리스천들은 줌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으로 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제53회 국가조찬기도회 주제도 공의와 회복으로 정해졌습니다. 대회장인 김진표 국회 조찬기도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국민과 교회가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오늘의 예배를 열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에 맞추어서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를 예전처럼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2천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다시 한번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이날 기도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참석해 기도회 개최를 축하했습니다. 두 후보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며 성경이 가르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기도회의 설교는 꿈의 교회 김학중 담임 목사가 맡았습니다. 김 목사는 생각과 세대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며 조건을 넘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마음은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조건을 넘어 자기의 생각을 넘어 이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늘처럼 우리가 함께 한 식탁에 둘러 앉을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손을 맞잡고 잘 살았다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꿔봅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취임 첫 해 기도회에 참석한 이후 일정과 코로나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다가 3년 만에 행사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교회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성도들은 스스로 삶을 변화시키며 국가의 비전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항상 공의를 선포하고 가난한 이들을 품었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사랑의 실천이 대한민국을 마침내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공의와 회복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일상회복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기도회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국가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해 국가 발전과 경제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2일 열린 한국교회 총연합 제5회 정기총회가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키며 정회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습니다. 참석한 대의원들 사이에서도 진행 과정에 의견이 분분했고 보고서 부실 작성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결국 다음 속회 일정도 정하지 않은 채 해산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 제5회 정기총회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을 강조하며 보수 연합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던 한교총이라 이날 총회는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컸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을 위하여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출범하였고 약 성도의 95%가 이 한국교회 총연합회에 가담한 교인을 수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는 이렇게 혼탁한 사회 속에 대사를 향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나가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문제는 이날 총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순서인 결의안건 시간에 나왔습니다. 당초 정관 개정 사항 보고와 통합추진위원회 설치, 신구 임원 교체 등의 순서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안건인 정관 개정 사항부터 논란이 속출했습니다. 먼저 정관을 개정하면서 수정할 부분에 대한 내용이 보고서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점, 상임회장단이 리더십 강화를 위해 3인 공동대표회장 체제에서 1인 단독대표회장을 선출하도록 결정했다는 점, 그리고 한교총 사무총장의 연임제 변경 등입니다. 보고서는 부실 작성 논란이 일었고 대표회장 체제 변경은 교권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교총 사무총장은 기존 4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으로의 변경으로 신평식 목사의 재선임권을 말합니다. 이런 대의원들의 이의 제기로 총회 의장을 맡은 소강석 대표회장은 한 차례 정회를 결정했습니다. 20분 뒤 회의를 재개했음에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자 정회를 선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총회를 다시 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정회했습니다. 작업을 이제 일단 저쪽 그 정관 개정에 대해서 문제 거는 사람들을 나를 충분히 들어보고 설득을 또 그 한국교회를 위해서는 또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볼 때 뭐 인선도 다시 모여야 될 것 같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속회하겠다고 밝힌 소강석 목사. 줄곧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해온 소 목사인 만큼 논란의 상황을 속회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예고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자살 유가족들은 평생 마음속에서 고인을 생각하며 고통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큰 아픔을 겪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지 못해 상처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하지만 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맞이해준다면 어떨까요? 자살 유가족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 마련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지연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 모임 공간. 입구에 들어서자 카페와 같이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고 차를 마시며 잠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자살 유가족들의 마음 치유를 위해 모임 공간으로 마련된 세움입니다. 한국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캠페인 2021 생명사랑 밤길 걷기 참가자들과 자살 유가족들의 후원금을 통해 세워진 이 공간은 자살 유가족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유가족들이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에 유가족이 유가족을 위한 또 유가족에 의한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세움에서는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들의 치유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기 자조 모임, 집단 상담도 진행합니다. 무엇보다 이 공간에서 자살 유가족을 맞이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 또한 자살 유가족이 맡고 있어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족 모임 공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인순 씨는 다른 유가족들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러나 오셔서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를 느끼면서 저 사람도 견디고 했는데 나도 견딜 수 있다는 어떤 자그마한 소망부터 시작해서 차츰 회복되어지고. 세움은 자살 유가족들에게 다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활용 범위를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생명의 전화는 앞으로 이 공간이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며
주변 유가족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데 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총연합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2차 공동성명서를 1일 발표했습니다. 세 기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입장을 밝혔다며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에는 이미 장애, 남녀, 인종,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다수 제정돼 있다며 그런데도 동성애 관련 독소 조항을 포함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세 기관은 대한민국 사회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대다수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재천명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달 초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청원 심사를 2024년 5월까지 연기시킨 상황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논평은 세계인권선언을 왜곡하는 한국의 잘못된 인권의 반향이라는 주제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51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하고 국민주권행동과 한국기독문화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2021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단체 포럼이 지난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포럼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왜곡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악용되는 한국의 잘못된 인권 정책의 문제점과 과제를 토론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사나 EDI 전도제자훈련원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목회자 훈련을 돕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내년 1월 17일부터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도와 양육, 새신자 정착 등 건강한 교회 성장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훈련원 측은 전도가 어려운 코로나 시대는 변화된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각 교회 목회자들이 온 오프라인 전도와 사역의 균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훈련 대상은 국내외 교회의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 신학생, 선교사 등이고 선착순으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의 추가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2주간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 동안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며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또 정부는 나이지리아를 방역 강화 국가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해 들어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0명대를 기록하고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준하는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사적 모임 인원 축소는 물론이고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 금지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런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영업이 재개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공급 차질에 따라 민간 소비와 투자가 동반 부진하면서 지난 3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이 0.3%에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은 항목별로 수출과 정부 소비가 각각 1.8%, 1.3% 성장했지만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0.2%로 역성장했으며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각각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4%로 뒷걸음쳤습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이 8.9% 성장하고 제조업이 제자리 걸음을 한 반면 건설업은 마이너스 2.4%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4분기 성장률이 1%를 넘어서야만 한국은행이 앞서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4%를 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가 3.7% 치솟으면서 9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유가 급등에 따른 석유 제품값 상승으로 상승률이 30%에 달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소비 심리가 확대되면서 외식 물가도 많이 오른 데다 한동안 주춤했던 농축수산물도 기온 하강으로 채소 작황 등이 부진해지며 7.6% 올라 상승세에 불이 붙었다는 분석입니다.
물가 상승폭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국제유가 둔화에 따라 국내 소비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일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자가 처음으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첫 번째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감염됐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오미크론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 여론조사 업체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백신 미접종자 30%가 접종을 고려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출현해도 중증 예방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미아 수아미나탄 WHO 수석과학자는 화상 언론 브리핑을 통해 아직 충분한 정보가 없다는 전제하에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변이에 그랬듯 중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파우치 소장은 특정한 변이를 겨냥해 제조되지 않은 백신도 면역력 향상을 통해 다른 변이에도 파급적인 보호 효과를 낸다고 설명하며 부스터샷이 변이로 인한 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내년 1월 초 미국과 중국의 최고위급 군사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군사회담은 중국과 미국이 대만과 극초음속 무기 경쟁 등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열리는 것으로 군축 문제가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전망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은 그간 중국이 군축 회담에 합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중국은 군축과 관련해 미국과 양자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만 유사시 미일 군사 개입을 시사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발언과 관련해 이례적인 수위의 고강도 항의를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가 극단적으로 잘못된 발언을 해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하고 공공연히 중국 주권에 도발하는 등 대만 독립 세력을 지지했다고 말하며 원색적 표현으로 경고했습니다. 이어 중국 외교부는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고 화충인 부장조리는 이에 대해 결렬히 반대한다며 과거 중국의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대만에 대해 언급할 자격도 권리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소폭 올라 전날보다는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지만 추운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눈이나 비가 내립니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차량 운전 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강릉 8도, 대전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부산 12도, 제주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2년 만에 열린 이번 국가조찬 기도회에선 여야 대선 후보를 비롯해 정치인들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고단한 시기를 지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고심하고 기도하는 위정자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